집단 쓰레기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가 이런 입장을 글을 딱 올렸어요. 깜짝들 놀랐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집단 지성 그런 거 아니고요. 집단 쓰레기들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연 누구를 직격하니까 여기 보면 뭐 개딸 직격 물음표 직격잖아요. 강성지 측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김두관 후보가 사실 이재명 전 대표 지금 이재명 후보죠. 여러 가지 이 경쟁 과정에서 압박을 좀 많이 했어요. 그중에 한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의 사당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뭐 이재명 대표 뭐 1인 체제 사당화 막 이런 게 압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 어젯밤에 어제 저 여러 가지 이 요새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순회에서 뭐 연설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저 득표율도 공개하고 이런 자리인데 어제 한 곡 끝난 뒤에 밤에 늦게 올라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의 SNS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이거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득표율 상황에서 뭐 특정 후보한테 몰리고 제대로 뭐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불만 표시를 하면서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으로 민주당이 규정했어요. 정권 못 잡는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잡아서도 안 된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혹평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해명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김동완 후보 대변인실을 통한 해명인데 어제 이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서 메시지 팀에서 실수로 업로드된 거다. 이것도 묘해요. 후보 뜻이 전혀 아니다가 아니고요. 와전이 됐다고 돼 있어요. 와전이. 그럼 약간 오해다? 뭐 이런 거잖아요. 후보는 사실을 알고 즉각 해당 글 삭제라고 지시했고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습니다. 바로 그냥 잘랐다는 거군요. 후보는 후보별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라고 뒤늦게 해명을 합니다. 김철웅 교수님, 네. 이거 뭡니까? 이게 무슨 상입니까 이게? 일단 뭐 민주당에 보면은 막말의 고수들, 막말의 달인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때 보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찍이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서 이 정신 나간 집단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또 반발도 나오고 막 그랬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이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그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부분이 한미 군사 동맹이고 지금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 나간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면 상대 당을 향해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폄하하고 저를 막말했는데 밖을 향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저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에 속하거든요. 지금 내부를 향해서 이런 글을 일단 올렸어요. 자당의 어떤 지지하지 않는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는 저는 좀 뭐 민주당의 어떤 정당사에 굉장히 좀 희귀한 사례로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저런 발언한 부분은 조금 10분 이해가 되는 게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경남 도지사도 하시고 영남의 그 이 민주당 굴모진 경남의 도지사도 하고 행안부 장관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초선 때 대표를 했는데 재선되고 난 다음에 DJ 이후로 처음 연임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김두관 후보가 굉장히 쓰레기라는 충격요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맥락 같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라는 충격요법을 썼는데 그 충격요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찍었던 분들이 안 찍을지 김두관 후보로 돌아올지 아닌 돌아올지 이거는 조금 지켜볼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제2차 좀 쓰레기 발언도 근데 또 바로 또 삭제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직원을 해임했다 그러고 이건 뭡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의 뜻이 와전됐다고 하는데 아마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의 어떤
뭐 이 의견으로만 나오게 된다면 저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조금 치고 빠지기 어떤 극단적인 그러면 충격을 완전히 뭐 실수라든가 와전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차 쓰레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글쎄요, 뭐 김두한 캠프의 명백한 사고죠. 사고지만 이건 메시팀의 실수도 아니고 결국은 김두관 후보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게 왜 이 당내 경선에서 나와서는 안 돼? 또 어찌 보면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같은 당의 당원에 대한 권리당원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터진 거다. 그런데 SNS 팀장, 뭐 메시 팀장 해임, 뭐 월급 주지도 않는 캠프 직원, 자원봉사들 해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김두관 후보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왜 출마했습니까? 원래는 일기 이재명 체제에서 친명 후보를 자임했습니다. 친명을 자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 역할까지도 하시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기 전당대회 이재명 체제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친명이 아니고 반명이 되신 겁니까? 비명이 되신 겁니까? 당내 역동성, 다원주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왜 출마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정체성에서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거다. 두 번째, 초반 득표율이 보여준 데서 오는 충격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아마 당사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1기 전당대회 때 77.8% 득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계산하고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초기에 보여준 득표율은 뭡니까? 7.19%에 불과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당원들로부터 김두관 후보가 지금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곧 권리당원들에 대한 집단 쓰레기라고 하는 공격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당원들에게 준 후보로 아마 낙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럴 거면 굳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전대를 열 게 아니라 정말 이왕에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고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당 바깥의 평가를 한 번쯤은 되새겨봐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5곳이죠. 17곳, 광역단체 기준 17곳 중에 지금 5곳에서 이제 순회 경선을 통해서 득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약간 실망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뭔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서 집단 뭐 쓰레기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약간 분노 표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건 실수다라서 또 삭제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도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잔잔한 게 아니라 뭔가 시작되나 보다 그랬었는데 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새 대표를 뽑았죠. 조국 대표. 그리고요. 민주당은 지금 경선 중인데 중간 초기 단계에 이제 득표에 나왔단 말이에요. 정리 좀 해보죠. 일단 조국혁신당은 이제 한 명만 나왔어요. 후보가 당대표. 근데 찬반만 한 거잖아요. 근데 99.9%는 무슨 순궁 표시할 때 나오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저 순도가 저더라고. 근데 99.9% 찬성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 초반이잖아요. 지금 5곳에서 나왔거든요. 누적 5곳 누적이 91.7%.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90%가 넘어갔어요. 득표율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에서 그 민주당의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득표율이 90%를 넘는 걸 보고 뭐 북한의 김정은의 북한 득표율이라고 비판을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러워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찬성률 99.9%로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 조국을 새로운 당대표로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12석짜리 소수정당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옥신 변호사, 지금 야당에서 당대표를 뽑는 과정, 이제 끝난 것도 끝나는데 공통점은 득표율 찬성률이 90%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예. 조국 대표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딱 쓰여져 있었느냐. 예.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아, 그걸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저는 어떤 당이든지 간에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다 포함해가지고 99.9%의 지지로 당수가 선출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더군다나 그 99.9%로 선출된 당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범죄자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한 사람이 그렇게 그 당수가 되고 싶은 그런 나라는요. 절대로 전 태어나고 싶지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초반 득표율이 91%를 넘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99.9%니까 이재명 대표 90%는 애교같이 보여요. 뭐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여당, 야당 다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는 2024년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아까 앞선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득표율이 90% 넘어가니까 이거 뭐 북한에서 나오는 득표 아닙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질문까지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77%라는 경이적인 득표를 그것도 엄청나다 그랬거든요. 높았는데 이번에 90% 받은 것은 사실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데 좀 힘을 모아주자. 이게 한 측면이고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유능하게 잘 이끌었고 어떤 지도자로서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무슨 뭐 북한처럼 체육관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조직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유권자가 이 사람 일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인기 많은 게 잘못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 기본적인 당원 숫자 차이가 크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높은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그만큼 야권에서는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 질문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득표율이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77%는 넘을 것 같습니다. 혹시 90 앞에 9자가 나올 거 유지될 것 같습니까? 좀 지켜봐야죠. 지금 이제 초반에 굉장히 이제 어떤 경북, 대구, 뭐 강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런 곳이 보수적일 것 같지만 야당 당원들은 더 개혁적이고 굉장히 조금 열성 지지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초만 추가 질문 더. 혹시 90% 넘는 득표를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까? 솔직히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를 받아들여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찬성률과 득표율이 나오면서 또 좀 주목을 좀 받았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관련 내용이 좀 추가로 더 있는데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주목받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무튼 주목받고는 있어요. 최근 모습 좀 정리해봤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들어가세요.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발언을 중지합니다. 예. 왜 중지합니까?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얘기하셨죠. 계속 하실 겁니까? 곽기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를 한다.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청원법에 의하면 5만 명이 넘었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따라서 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 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막 청문회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또 좀 잡혀 있는데 그때 5만 명이 넘어서 한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청원도 올라왔군요. 정청래 해임 청원. 이게 나온 지 제 얘기 나흘 만에 5만 명 넘었어요. 5만 명 넘으면 이거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얘기를 하면 5만 7천 명이 지금 넘었다네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좀 반응을 좀 보였네요. 들어보시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갑질 행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께 권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봅니다. 저렇게 거울 앞에 서서 뭐 아까 반성해보라 뜻인데 실제로 또 정청래 위원장이 거울 앞에 섰어요. 또 그 모습을 본인이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자, 김철영 교수님. 청원 5만 명이 넘었으니까 뭐 다르된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정청래 위원장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개원한 지 벌써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 살리기는 딴전이고 지금 탄핵, 특검, 청원 저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 수준을 그냥 1층이 아니고 완전 지하까지 떨어뜨리는 정말 국회 수준을 굉장히 좀 낮추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국회법을 앞세워서 어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렇게 폄훼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방적인 어떤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조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해임 청원을 해달라는 저는 청원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도 저렇게 희화시키는 저런 정책위 위원장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김철영 교수님께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 수준을 낮추고 있다. 지하로 끌고 내려가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좀 국민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이고요. 130만이 어떤 서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논의해야 되지만 5만 7천 명이 청원한 그러한 정청래 의원 해임안도 논의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고 떳떳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떳떳하니까 이 청원안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번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참석을 해서 떳떳하게 해명을 했으면 정말 어떤 그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한 번에 털 수도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청래 위원장이 맡은 법사위 뭐 열릴 때마다 그냥 뭐 충돌 여러 가지 뭐 고성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